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신 이론과 음양오행 체질의 구성 원리와 변화 원리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 정과 기와 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물체는. 그리고 생명이든 비생명이든 만약에 어떤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정기신 이론을 접목해서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제가 인제 옛날에 강의할 때도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면 사람들이 좀 이해를 했었어요. 컴퓨터라고 하는 본체가 있잖아요. 이건 보이는 거죠. 물질적인 거. 이게 정이에요. 그러면 기는 뭐냐면 이거를 가동시키는 힘이니까 전기 에너지 같은 거죠. 그래서 전기를 꽂아서 전원이 연결돼야지만 컴퓨터가 작동을 하죠. 근데 컴퓨터가 가동 프로그램이 없어. 그러면 이게 구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MS를 깐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데일 컴퓨터에 보면 또 다른 그런 그 구조가 깔려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거 말고도. 그래서 이런 운영 프로그램이 신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용되는가. 그래서 사람의 몸도 결국은 정과 기와 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은 물질적인 거다. 기본이 되는. 그래서 원기하고 곡기, 생식 본질하고 생명 유지 본질로 나뉘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활동할 수 있게 곡기하고 공기, 즉 우리가 먹은 음식물과 들이마신 공기를 이렇게 만나게 해서 변화시키는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되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신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골절이 일어났어요. 되게 심하게 다쳤어요. 꼼짝 못하죠. 이거는 정이 고장난 거예요. 그럼 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중풍이 걸린 환자는요. 지금 딱 중풍이 걸려 쓰러졌어. 뇌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말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데 그 기운이 없어. 뇌에서 뭐냐면 신경을 다 눌러버렸기 때문에. 조절자가 망가진 거죠. 그래서 기가 없어요. 그리고 식물인간은 정신이 없어. 신이 없어. 그래서 신이 없다. 그래서 정과 기와 신이 다르게 작용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로 만나서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동물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고장 났는지를 조금 더 알아보려면 이 변화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인체, 음양, 중으로 구분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종적으로 변화하느냐. 중심을 두고 종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생적으로 변화하는 원리가 있고 종적 변화 원리가 있는데 뭐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거를 좀 분화해서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요. 양 이론으로 구분했을 때는요. 정과 신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거라 그랬죠. 그래서 몸신에 가까워요. 그리고 양은 이게 물질적인 정이 아니고 신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영혼, 귀신. 그래서 이거는 마음심에 가까워. 그래서 우리가 심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정신이 없다 이런 말 많이 쓰고요. 되게 흔하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음과 양의 원리가 들어 있어요. 어. 이게 되게 동양 철학적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뭐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원리에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 영어 문화권 어쨌든 외국 문화권은 이걸 되게 동시에 쓰는 언어가 별로 없어요. 같이 이렇게 잘 안 쓰잖아요. 뭐 스피릿이면 스피릿이고 뭐 고스트면 고스트고 따로따로 쓰고 이게 하나의 한 글자로 합쳐진 것처럼 한 단어처럼 이렇게 잘 안 쓰니까. 그래서 정신 그다음에 심신 이런 것들이 인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 몸신에 해당하는 걸 다시 양으로 나눠 보면 육과 체로 나눠지는 거예요. 음은 육이고 고기 육자죠. 그래서 살집을 얘기하는 거고 양은 체, 골격을 얘기해요. 뼈 골격. 그래서 양에 훨씬 가까운 건 뼈고 그다음에 살집에 가까운 건 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뼈대를 튼튼히 하려면 중에 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양이죠. 그럼 뼈대를 튼튼히 하려면 많이 먹어야 된다. 어떤 음식을 양을 채워주는 음식을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운동. 그다음에 을 만들려고 하면 살집에 해당하는 걸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살집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살이 찌게 하는 음식은 차가운 음식, 뼈가 자라게 하는 음식은 뜨거운 음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도 즉 신도 음과 양으로 구분이 되는데 음은 혼에 해당하고 양은 영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혼백이 있고 없고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정처 없이 흩어다녀. 이게 주관이 없어. 그런데 이 영은요. 주관이 있는 정신 세계예요. 신의 세계. 그래서 의지와 주관이 있어. 그래서 이 영이 깃든 혼이 있고 영이 없는 혼도 있어요. 이건 이렇게 좀 더 뭐라고 하죠? 심리학 말고 귀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학문에서는 또 더 깊이 있게 다루는데 어쨌든 우리는 혼과 영으로 신을 마음심에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이요. 정처 없이 떠돌 때 있죠. 도대체 갈피를 못 잡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변화가 너무 심해. 그러면 혼에 좌우되는 거예요. 음기에. 근데 내 마음 상태도요. 양기가 가득하잖아요. 기분이 좋죠? 그러면 주관이 생겨요. 그래서 주변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아. 이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의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영에서 나와. 마음에서 온 영에서. 그래서 심이 있는데 그 심 안에 양기가 있으면요. 영이 강해져요. 의지가 강해져서 주변의 어떤 대응에 내가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고 주관하고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 혼이 더 우세인 사람은 흔들리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찰 많이 해요. 영이 강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이 항상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굳건히 밀고 나아가는 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기를 강하게, 영성을 강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게 바로 그런 의미랑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양중 사상으로 다시 나눠보면 정기 신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음은 정신 위에서 설명한 거고 양은 신이 심의로 가는 거죠. 중은 뭐냐? 우리가 기라고 했죠. 기 조절하는 에너지.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이거는 혈이라고 하는 작용으로 나타나요. 혈. 그리고 이 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음과 양으로 또 다시 만들어지는데 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음은 정이에요. 정. 근데 양은 감이야. 그래서 우리가 왜 감정이 상했다. 감정이 어떻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혈기에서 오는 거예요. 혈기에서. 그래서 왜 우리가 딱 왠지 느낌이 감이 와. 싸해. 뭐 이런 것들을 혈액에서부터 느끼는 거예요. 왠지 정의가. 이것도 혈액에서부터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왜 정이 왠지 좀 더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좀 더 은근하고. 이게 음기라서 그래요. 근데 감은 어때요? 감이 빡 왔어. 되게 빠르게 작용하죠.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양이 있어. 내 마음에 감이 있어, 정이 있어. 뭐 좋아하는 사람 있거나 부부 사이에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감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 사람이 이뻐 보이고 못하면 미워 보이고 그냥 꼴보기 싫을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감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죠. 양이니까 움직이니까. 근데 정은 좀 더 끈끈하고 바닥에 심연에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으로 산다. 한국 사람은 정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것 중에 혈이 결국은 그러니까 기를 띠고 혈이 움직이게, 기가 먼저 가고 혈이 가게 되는데 이 혈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생명체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동물도 혈이 있죠. 감정이 있어요.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주인이
아는 거죠. 날 무서워하는지 아니면 안 무서워하는지 이런 것도 알고. 그래서 만만해 보이면 걔들도 짖잖아요. 근데 세 보이면 어때요? 걔들도 꼬리를 감춰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정기신의 원심적 횡적 변화 원리, 아까는 동적 변화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심적인. 근데 이거는 횡적 변화 원리. 우리가 어떻게 횡적으로 변화하느냐. 조금 더 이제 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종적인 변화와 행적인 변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건데 이 정기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중하 만약에 양중으로 나눈다면 상은 양이에요. 그리고 하는 음이야. 중은 가운데죠. 중.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 그러니까 양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안다는 거. 알미라고 하는 마음이 주관하는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에서 생각과 정서가 생겨. 생각은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서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감정의 변화처럼 반영이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뭔가 데이터가 다 있어야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 근데 정서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즉각 이렇게 반응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사람 성격이나 뭐 이런 것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어떤 거에 골몰하잖아요. 어떤 생각에 골몰해요. 그러면 욕심이 생겨. 오욕이라고 하는. 욕심. 이건 이제 다음 불교 쪽으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는데 꼭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욕이라고 하는 욕망이 생기고 정서로 분화됐을 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로 분화됐을 때 결국은 칠정이 생겨요. 그래서 희노애락, 뭐 애오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희노애락, 애오욕. 그래서 기쁘고 슬프고 노하고 즐겁고 애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질투하고 이런 것들. 이런 정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둥기가 기 에너지라고 그랬죠? 이거는 결국은 삶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삶의 기예요. 이게 감정에 따라서 결국 감정으로 분화되는 건데 이 감정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성 무슨 질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 변화 때문에 생기는 몸의 반응. 감정, 그 다음에 몸의 변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중비가 바뀌니까 혈액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피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몸에 병이 나고 증상이 생기고 또 낫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음에 대한 거, 물질적인 거죠. 정은 결국은 신체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형체를 만들어. 그래서 이게 다시 음기와 양기로 분화되는데 음은 오장이 되고요. 양은 육부가 돼요. 양으로 나뉜다. 오장은 간심, 비폐, 신.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콩팥, 신장. 그 다음에 양은 육부. 쓸개, 소장, 위장, 대장, 방광. 그 다음에 이제 삼초장까지 얘기해서 육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육장, 육부예요. 심포, 삼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양과 오행으로 분화가 되는 거죠. 경기신의 원심적, 행적 변화. 이렇게 변화되면서 분화가 될 때 우리가 어떤 몸의 변화가 생겼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되짚어 가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를 찾아내는 거죠. 내가 형체의 변화가 왔어요. 갑자기 살이 쪘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갑자기 살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몸에 변화가 온 거죠. 그럼 물질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물질의 변화는 왜 왔을까? 뭔가 먹는 게 잘못됐을까? 아니면 감정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의식이 잘못됐을까? 내가 의식적으로요. 다이어트를 했어요. 굉장한 의식이 필요하죠. 의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안 먹었어요. 배가 되게 고픈데 참고 안 먹었어요. 열심히 운동해서 살이 빠졌죠. 그죠? 그건 정상이죠. 근데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평상시 생활하는 거랑 똑같이 했어요. 근데 살이 갑자기 뚝뚝 빠져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암, 삶, 살 요런 거가 이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정기신은 사실은 표출되지 않는 잠재의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모르잖아. 정 보이세요? 기 보이세요? 신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표출되는 의식이나 어떤 형식은 감정을 표출한다든지 생각을 말한다든지 몸의 형태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지. 근본은 있으나 그것이 잠겨 있다가 결국은 표출되는 의식으로 나타나. 아, 내가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입맛이 없어.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이나 감정, 이 감정 때문에 결국은 형체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빼빼 마르게 돼요. 먹고 있어도 살이 안 찔 수도 있어요. 이 의식이나 감정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기신은 서로 주고받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변화가 되면서 우리 몸, 신체나 정신이나 아니면 기의 흐름 같은 게 변화가 와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다는 거. 자연 변화에 따른 체질 형성의 원리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게 정기신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동적으로, 행적으로, 원심적으로, 구심적으로. 이게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천도예요. 천도. 하늘에. 이 천체의 흐름. 그래서 이 천도에 의해서 시간이 나오는데 이거는 추나 추동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왜 우리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전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태양에 가까워질 때는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멀어질 때는 겨울이 되죠. 태양이 이렇게 그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게 각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그 위도, 우리나라가 있는 그 지역이 햇빛을 더 많이 받을 때는 여름이 되고 햇빛을 적게 받을 때는 겨울이 되고 중간에 봄과 가을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공간, 동서남북의 변화가 형성되죠. 이 오는 것 때문에, 공전 때문에. 이게 시간과 공간이 결국은 천도, 이 하늘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 시간적 진행 변화는요, 공간의 변화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이 위도와 경도 이게 기울어져 있는 것 때문에 태양이 가깝고 멀어지고 그다음에 낮이 되고 밤이 되고에 따라서 계속 음양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갑고 뜨겁고 하는 것들이 개체들의 생리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게 몸에 반영된 게 체질이에요. 다시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생리 변화란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질량적 변화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체질이나 얼굴이나 체형도요. 결국은 질량의 변화가 일어나서 체질이 바뀌는 거고요. 그게 그 변화를 우리가 감지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무슨 체질이라. 음. 어, 내가 어렸을 때는 날씬했는데 이렇게 살이 쪘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아니면 옛날에는 이렇게 몸이 건장했는데 내가 이렇게 근육이 빠졌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결국은 체질 변화가 일어난 건데 질량의 변화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이 질량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 질량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물질이 이동했으니까 질량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살집이 어디 가서 붙였느냐의 문제야. 상체에 붙었느냐, 하체에 붙었느냐. 이게 근육의 물질이냐, 아니면 수분의 물질이냐, 지방의 물질이냐에 따라서 체형도 바뀌는 거죠. 골격도 바뀌는 거죠. 뼈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요, 뼈가 튼튼해져요. 일 많이 하면 뼈가 두꺼워져요. 근데 힘을 쓴 적이 없잖아요. 뼈대가 가늘게 가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쇄골뼈 만져보고 손가락뼈를 만져보면서 저보다 가는 걸 확인했어. 아우 이놈 뼈대로 어떻게 먹고 사냐. 내가 막 그렇게 한심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보다 가는 거야 뼈가. 저도 뼈가 막 이렇게 되게 두껍거나 이게 단단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남자애들도 너무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옛날처럼 노동도 안 시키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힘쓸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하기만 했지 사실은 이렇게 단단한 체구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운동하라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해서 요즘에는 인제 제가 좀 아파 보면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에너지를 이동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질량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운동해야지 뼈가 단단해진다고 얘기를 하죠. 하중을 실어야지만 질량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뼈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써야지만 '아 근육이 쓸모가 있구나.'라는 걸 몸에서 인지해서 질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육으로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체질의 변화가 생기고 체형의 변화가 생기고 얼굴형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면 다름이 있던 사람이 살찌면 둥그레지죠. 더 살찌면 넙대대해지죠. 막 이중턱 되고 아니면 이렇게 턱이 붓고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어떻게 돼요? 머리 빠지면 이마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얼굴형들이 조금씩 바뀌거나 체형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시공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해와 달. 이 해 양력과 달의 음력, 결국은 지구의 중력이고 이 지구의 공전운동은 한열을 만들죠. 공전운동, 자전운동. 공전운동 못해 추나 추동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전운동은 음양, 낮과 밤을 만들죠. 그래서 이 낮과 밤의 음양, 그 다음에 한열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도 지구에서도 물질의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가까이 오고 뜨거우면 열이 생기죠. 멀어지면 한이 생겨. 차가운 한. 그리고 열이 생기면 어떻게 해? 수분이 날아가. 그러니까 조가 생기고 열이 없어지면 습이 생겨. 열이 없으니까 안 날아가죠. 음이. 그러니까 물기가 그대로 고여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열과 조와 습이 생기기 때문에 열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상승하고 팽창하죠. 그리고 만약에 해가 없어졌어요. 열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수분이 다시 수축하고 하강하죠. 그래서 음양오행의 상태적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 이게 응축하느냐 팽창하느냐 아니면 평형하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음양오행 체질은 결국은 지구의 변화, 천체의 영향을 받은 지구의 변화가 결국은 해와 달,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중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사람 몸에도 반영돼서 한열, 조습 이런 그 기후의 변화들이 몸에서 상태적인 변화를 만들어서 체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아 사람의 몸이 왜 바뀔 수 있는지 어떤 것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차가운 음식을 계속 먹으면요. 뚱땡이가 돼요. 음이 쌓이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계속 먹잖아요. 빼빼 말라요. 양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죠? 양기를 넣는 거예요. 양기를 막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살이 빠져요. 우리 가만 누워보고 뒹굴뒹굴해요. 그럼 음기가 쌓여요. 그럼 살이 찌는 거예요. 어디에 찌는지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쌓이는 부위가 다를 뿐이지 찌고 빠지고 양기가 발생하고 음기가 응축되고 하는 원리는 결국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래서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각 개체 간에 내재된 기질이 유집되어서 형을 이룬 거예요. 각 개체 간에 내재된 어떤 기질? 목화토금수의 기질? 결국 목화토금수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음과 양이 상승하느냐, 평형하느냐, 팽창하느냐, 응축하느냐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런 기질이 유집되어서 형을 이룬다. 형태를 이룬다. 그리고 이 체질의 구성은 본질과 기질의 형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본질은 뭔가? 결국은 유전자. 살이 찌고 빠졌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리고 사람은 맞잖아요. 우리가 목형이든 화형이든 토형이든 사람은 맞아요. 이거 못 바꿔요. 물론 수술해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만 근본이 바뀐 게 아니고 껍데기만 이렇게 수술을 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유전자가 타고난 남자, 여자, 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면 기질이나 형질은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영향으로 어느 정도는 타고나. 하지만 이렇게 타고나서 형성된 부분에요. 후천적으로 섭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바꾼다거나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기질과 형질은요. 변화하게 되어 물질의 질량이 이동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 수영 잘하는 선수 누구죠? 우리 엄청 수영 잘하나?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이름? 뭐 김연아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했던 수영 선수 뭐 있죠? 네. 그 박태환. 그쵸, 그쵸. 박태환.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천식이 심해 가지고 수영을 시작했어요. 와, 천식 환자처럼 안 보이죠? 몸 너무 좋잖아요. 계속 운동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질의 질량이 운동에 수영에 적합한 몸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최고점을 찍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러면요, 체형이요, 거의 비슷해요. 흑인 선수든, 백인 선수든, 동양인 선수든, 수영 선수들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려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쫙 보세요. 그러면 거의 체형이 비슷해요. 어깨 턱 벌어지고 근육질이 이렇게 쫙 뻗은데, 물질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후천적으로 기질과 형질이 계속 바뀐 거죠. 몸을 계속 그렇게 썼으니까. 스케이트 타는 선수들 보세요. 여자고 남자고 허벅지 터질 것 같잖아요. 하체 이렇게 운동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물질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가만 앉아 있으면 하중을 버티는 데 필요한 물질들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딴 데로 이동해요. 그런 변화는 사람의 몸에서 어차피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자 원하고 좀 더 개선하고 싶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질이 이동할 수 있도록 내 몸에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질병을 고치려고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단계를 설명을 했어요. 처음엔 인식이 안 되다가 나중에 변화 좀 해볼까? 인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습관을 들이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제가 보니까 한 2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거를 스스로 운동해 가지고 몸을 조절하는 데까지 습관을 들이는데요. 한 2년 정도의 지속적인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요. 빨리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이 얕고 그다음 의지가 강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원심적 횡적 변화 체계에 의해서 기상형, 기가 되고 기가 유집되면 상이 되고 상이 유집되면 형이 되는 이 기상형 이론이 형성됐고요. 기가 응축되고 상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인간도 이 원리 이게 원심적 횡적 변화 체계에 의해서 적용되어서 음양체질과 오행체질이 형성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도 자연의 영향을 받아서 몸이 변화된다. 기질과 형질은 변화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음양오행 체질의 변화 원리예요. 체질이 어떻게 바뀌어? 나는 소음인인데? 소양인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체질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거나 아니면 얘기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때 체질을 분별받았을 때 지금하고 몸이나 컨디션이 다르다면 지금 다른 체질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상 체질이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게 변화 원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상 체질은 안 맞는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현대에서는. 옛날처럼 이동이 거의 없고요. 거의 사시사철 비슷한 음식을 모든 집단이 먹고 있고 그랬다면 체질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원리가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기 쉽거나 너무 거부하기 쉽거나 먹을 게 없으면은 그 철에 나오는
풀떼기밖에 먹을 게 없는 철에는요. 어쩔 수 없이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해도. 나는 풀이 싫은데 나는 고기가 좋은데 고기가 있었냐고요. 대부분 가난해서 고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풀밭에서 나는 거 풀 뜯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철마다 바뀌죠, 나는 풀들이. 그러니까 계속 바꿔서 먹었죠. 그러니까 그 뻔한 그 원리 안에서 돌아가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걸 계속 안 먹을 또 다른 게 먹을 게 많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몸이 쉽게 바뀌고 그다음에 인제 생활하는 습관도 내가 밤에 잘 수도 있고 낮에 잘 수도 있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어때요? 무조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이렇게 자기가 일하고 활동하는 시간대가 바뀌면 늦게 잘 수도 있고 일찍 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죠. 이런 것들이 패턴이 되다 보면 결국은 음양체질과 오행체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음양 오행 체질을 구분할 때 유의사항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얼굴을 기준으로 봐요. 그다음에 이목구비 손모양은 이후에 고려를 하고요. 멀리서 보고 왜냐하면 형상을 보기 때문에 골체, 뼈대를 보려고 아니면 살집이 어디 붙었나 비율을 보려고 그리고 대머리는 후천적으로 보라 그래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 한번 발대선을 보고 생각해보고 성형을 했다면 성형 전 얼굴을 유추해 봐야 돼요. 어려워요. 어, 엄마인데 성형을 했어. 애를 보면 좀 알겠더라고요. 체질은 생으로 보라. 목과 토가 있다면 목화 토형이다. 만약에 금과 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수 목형이 되는 거죠. 근데 가운데 낀 건 약해요. 큰 장부와 작은 장부를 구분하고 실한 장부와 허한 장부를 구분해야 돼요. 일단 목화 토금수로 분별을 해놓고 난 다음에 크고 작은지 허하고 실한 건지를 질문을 통하거나 문진을 통해서 찾아내서 표시를 해야 돼요. 병은 극으로 잡고요. 음식은 상모와 생으로 잡아내야 돼요. 내가 목형이에요. 그러면 비위장에 목국토에서 비위장에 병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위장에 병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 사람을 고치려면 상무와 생으로 처방해야 돼요.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다음에 수생목. 이거는 이제 생으로 처방하는 거는 병을 고치려고 할 때, 그리고 변화가 되고 유도할 때, 계절에 맞게 음식을 먹을 때, 이럴 때 처방이 필요한 거고요. 상호 대립관계, 상극으로 병이 나타난다 그랬죠. 목극토, 토극수, 수국파,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병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할 때도 극을 봐야 극을 그래서 상모라고 하는데 나를 상쇄시키는 것들을 먹어서 항진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도 병의 치유 원리예요. 우리가 음양과 오행체질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한열과 조습에 의해서 결국은 물질의 이동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체질은요. 어떻게 된다? 한기나 습기가 하강하고 수축되는 거죠. 응축되는 상이에요. 아랫부분에. 그래서 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래가 뭔가 물질이 많이 고이겠죠. 그래서 음체질은요. 보통은 하체가 발달되어 있어요. 허벅지가 두껍고 물렁물렁해요. 단단하면서 두꺼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좀 물렁물렁하면서 하체가 발달했어. 얼굴을 보니까 다름한데 허벅지가 막 있단 해 몸통만 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얼굴 봤을 때 앉아있을 때는요. 뭐 그렇게 살이 쪘나 싶은데 이런 허벅지 이만해요. 막 80kg, 90kg 나가는 아가씨들. 음체질이죠. 태음인이거나 조음인이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단 제껴놓고 음양체질에서 음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체질 가진 배 나오고 허벅지 두껍고 배는 안 나지만 허벅지나 엉덩이가 엄청 크고 요런 체질들. 그래서 횡격막을 기준으로 갈비뼈 끝에 이제 횡격막이 있잖아요. 갈비뼈를 싸고 그 딱 바르는 거.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하체가 발달했으면 음체질이다. 그리고 상체가 발달했으면 양체질인 거죠. 이 한열은 아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음체질이 된다고 했어요. 열이나 조기가 작용을 해서 이 수분이나 물질이 상승하고 발산하고 팽창되면 양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넓고 가슴이 크고 여자들은 몸통이 두껍고 이마가 넓고 턱이 좁고 이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걸 얘기해요. 체형이 역삼각형에 가까우면
이게 바로 양체질. 그래서 상체가 발달하고 찬 음식, 서늘한 곳을 좋아하게 돼요. 왜냐하면 열이 위로 차니까. 근데 이 양체질이지만 위장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빼빼 말라요. 발산시키는데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발산은 많이 시켜. 활동도 많이 해. 근데 저장하는 힘은 약해요. 그럼 마르기도 하거든요. 양체질이 건강하잖아요. 그럼 이제 체형이 좋죠. 어깨 넓고 어깨 깡패, 근육질도 잘 생기고 에너지도 활동성도 좋고 기운도 좋고. 체질이 좀 더 소화에 치중하고 있고 먹는 데 치중한다면 양체질은 좀 더 활동, 움직이는 데 치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도 넓고 허리는 원래 가늘어야 정상이에요. 양체질은. 그래서 양인들은. 그리고 이제 허벅지나 다리는 상대적으로 더 가늘고 단단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 기가 상이 되고 형이 된다고 했어요. 양체질을 구분했다면 우리가 오행체질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 기운, 양기와 음기가 어떻게 기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음기와 양기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있는 기운, 상하로. 이게 바로 목기예요. 나무의 기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으로 표현한 거지. 나무가 이게 음양이 평평하게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또 또렷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목기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는 음양이 서로 균형을 이뤄서 서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더라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기운이 바로 목기운이에요. 그래서 상이 가운데 그림처럼 나타나요. 상승한다 그러면 이렇게 평평하게 상승하고, 하강한다 그러면 이렇게 평평하게 하강하는 거죠. 전진하고 발생하고 성장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직사각. 색깔은 초록색. 화기운은 이 음기와 양기가 서로 팡 부딪혀서 산화하는 기운이에요. 팽창하는 기운. 그래서 발산하고 퍼져나가고 확산하고 폭발하는 상. 내재된 힘은 없고 겉에는 에너지가 확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역삼각형의 형상을 띠고 색깔은 빨강색. 그래서 빨간색이 기운이 강하면 화기운이 강하다. 그 다음에 확산된다. 불꽃의 색깔로 생각하시면 돼요. 토기운은요. 서로 결합하고 화합하는 기운이죠. 뭉치는 기운. 단단하게 하고 뭉치는 상이에요. 이것은요. 동그랗게 표현이 되고 토기가 강하면요. 동글동글해져요. 위아래 비율이 비슷하죠.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 황토색에 가까워요. 그리고 금기운. 서로 잡아당기고 밀착시키고 결정을 이루려고 하는 기운. 음기와 양기가 서로 끌어당겨. 나한테 맞춰. 나한테 맞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호기운처럼 좋아갖고 뭉치는 기운이 아니고요. 서로 규제하려고 밀착시키고 땡기는, 긴장시키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서로 긴장하고 결정을 이루는 상이기 때문에요. 맛도 맵고 날카로워요. 그리고 색깔은 흰색에 가깝고 사각형, 각을 이루게 돼요. 이 금기운은. 왜냐하면 자꾸 삐져나가는 걸 이렇게 쳐내고 당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기운은 서로 밀어내고 미끄러지게 밑으로 내려보내고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처리하자 저장해놓고 밀어놓고 이런 기운이에요. 부드럽긴 하지만 아래로 하강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가 큰 평형사변형 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아래쪽이 더 크고 체형도 수기운이 강한 사람은요. 골반이나 하복부가 엄청 넓고 어깨는 상대적으로 좁고 그렇게 나타나요. 소형이 배가 살이 쪄서 동그랗게 나오는 거랑 좀 달라요. 골반이랑 엉치 쪽이 넙대대. 옆구리가 넓어. 그런 체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목과 토금수의 기운이 어떻게 오기에서 상을 이루고 형을 이뤄서 체질이 분화된다. 목형, 얼굴이 기다랗게 보이고 화형, 이마가 넓고 턱이 좁게 보이고 토형, 얼굴이 동그랗게 보이고 금형,
얼굴이 각지게 보이고 수형, 얼굴이 넓어지게 보이고 체형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목균이 강하면 체형도 기다랗게 일자형, 수수깡처럼 자라게 되죠. 하형이면 어깨가 넓고 허리는 가늘고 토형이면 가운데 부위가 동그래. 아무리 살을 빼려고 해도요. 배둘레임은 어느 정도 있어요. 배를 줄일 수가 없어요. 여기가 크기 때문에 먹으면 볼록 튀어나와.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바로 나오는 사람. 그리고 금형은요. 각지게 생겼어요. 얼굴도 각지고 몸통도 각지고 사각 밑에 사각, 사각 밑에 사각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수형은요. 약간 평행사변형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얼굴도 넙대대하고 허리 골반도 넙대대하고 발도 두툼하고 그런 식으로 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가 상이 되고 형이 돼서 우리 얼굴이나 체형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체질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속에 있는 장부의 음양과 한혈과 허실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즉 뭘 얘기한다? 오장육부의 상생과 상극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서 병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병이 어떻게 하고 이 병을 어떻게 치유하느냐잖아요. 이게 체질에서 온 건지 습관에서 온 건지 외상에서 온 건지 내상에서 온 건지 정이 고장난 건지 기가 고장난 건지 형이 고장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적용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원리를 적용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 치유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의 자연 치유의 원리는 좀 더 근본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병이 발생했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지에 근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처음부터 판단이 정확하면 좋지만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해보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아내서 또 고쳐보고 또 행동도 수정해보고 먹는 것도 바꿔보고 하면 돼요. 우리가 이 변화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뭐다? 이미 황제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랑 같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황제가 될 수 있는 공부예요. 이런 자연치유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그래서 섭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병증에 맞게 계속 얘기해요. 체질에 맞게 2번 계절 영양 칼로리 낮게 즐겁게 먹고 날씬하고 활력 있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잘하고 있다면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 노력이 더 필요하다면 좀 더 노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조금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일찍 끝났는데 질문 있으면 좀 해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오행체질에 들어가야 돼요. 장부학과 같이. 저기, 장상학. 응? 네, 저기, 네. 나중에라도, 왜, 이게 뭐죠? 이렇게 들으면 그냥 고개가 끄덕이게 지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일상 또 이제 실제로 이제 딱 나가면 하나도 네. 기억이 안 나고, 그쵸, 그쵸. 예, 이게 제가 책이 있어가지고 이걸 막 동그라미 치면서 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 분들 중에 한 분을 네. 예,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라도 이렇게 실예로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떤 체질이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쵸, 그런 거 그쵸.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화랑토라고 네.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선 토 같고 어떤 부분에선 화 같지만 어떤 부분에선 둘 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또 제가 그렇거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 친구가 목이라고 하셨는데 걔도 화 같기도 한데 별로 어느 정도가 긴 얼굴이고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차차 점점 배워나갈 건데 이게 네. 대면 수업이면 제가 수업할 때 각각의 네. 사람들이 보통 다른 체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눈곱을 다 뜯어보고 우리가 같이 많이 쳐다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막 하면서 손도 네. 보고 얼굴 눈곱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네.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저만 보이니까 이게 이 이마 꼭지점, 턱 네. 꼭지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턱선 여기 끝부분, 음. 이마 이게 제일 넓은 부분을 이렇게 딱 보는 거야. 네. 그리고 머리 끝부분, 턱 아랫부분을 이렇게 보고 얼굴에서 제일 넓은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하고 이 비율이 1대 1.2보다 더 길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갸름하네 길쭉한 기본적으로 얼굴이 이게 더 넓을 순 없잖아요. 네. 보통 이게 더 넓잖아요. 이게 더 네. 넓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거 완전 만화지. 근데 아무리 넓어 보이는 사람도 그래도 이게 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1대 1.2가 표준인 거야.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길면 얼굴이 길어 보여요. 우리가 비율적으로 볼 때. 그러면 네. 목 기운이 있는 건데 그 목 기운에서 진짜 목형이라고 얘기하려면 이 이마선이요. 턱선보다 좁아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지 아니면 좁은지를 보는 거야. 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길어 보여요? 넓어 보여요? 애매하죠? 네. 길어 보이나? 제가 이제 그 금수목형이에요. 금은 이 턱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밑에 턱이 하나 더 붙어 있나? 보면 이게 네. 턱이 되게 강한 편이에요. 네. 보통 사람보다. 그래서 금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턱이 위에 턱보다 넓어. 넓죠? 네. 여기보다 이 이마선보다 보면 여기가 그래서 이게 턱이 발달된 편이거든요. 수형이 있어요. 그리고 귀를 봤을 때도 이거 수형귀예요. 이렇게 칼귀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수형이고 그 다음에 목이 있어요. 실제로 점점 제가 여기가 머리 전에는 이게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요 이만큼 이후로만 뭔가 거의 머리카락이 안 보였어요. 발제선이. 근데 점점 목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안으로 자라서 나오면서 이마가 좁아지더라고요. 점점. 저는 진짜 앞에서 딱 보면 머리가 그냥 변발한 것처럼 안 보였거든요. 머리카락이. 딱 붙여서 묶으면 이마가 너무 넓어서. 근데 이제 점점 좁아지면서 목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타고난 사주에는 목이 되게 많은데 간이 아주 약해서 간을 아주 약하게 타고나가지고 사주랑 상관없이 어렸을 때 간에 좋은 음식을 거의 못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장이 약하니까 위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신맛이 나는 음식 중에서 간을 보익하는 걸 되게 적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 되게 상대적으로 허약한 체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좋아지면서 간 기운에 해당하는 음식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간이 점점 좋아지고 근육의 형질이 좋아지면서 머리카락의 단백질의 합성 능력도 좋아졌나 봐요. 20대 때보다 지금이 머리숱이 저는 작은데도 지금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몸에 변화가 있어요. 분화가. 그래서 원나미님은 화토형이 맞아요. 네. 그래서 얼굴은 기본적으로 갸름하고 동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신장 방광도 허약하고 폐와 네. 대장도 약하고 간 기운도 그닥 좋은 편은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체질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많이 먹진 않지만 그래도 좋아하고 잘 먹었고 단맛도 네.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잘 웃고 생기가 있고 활동성이 있어. 이게 화토 특징이에요. 그래서 화토형이지만 내가 꾸준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거의 표준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장육부의 기운을 골고루 가지면 음양합평이라고 해서 결국은 음양오행 체질을 다 가지고 있는 표준 체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30대 때 찍은 사진보다 지금이 얼굴 균형이 훨씬 맞아요. 옛날에 훨씬 더 턱이 강하고 이마는 넓고 이랬거든요. 저 네. 사진 찍으면 되게 배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이 훨씬 나아요. 20대 때는 더 나빴어요. 20대 때 막 45kg 나갈 때는요. 사진 찍으면 얼굴이 귀신 같아 보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진 이상하게 나오지 생각했더니 너무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체질이 너무 편중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설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박나래가 아무리 살을 빼도 설현이 안 된다고. 그건 이제 타고난 본질의 차이인데 설현이라고 하는 친구를 내가 뜯어보면서 되게 오행이 균형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예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목구비가 정말 비율이 좋고 반듯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상관없이 미인이나 미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되게 편안하게 보이는 미인들은요. 이 오행을 다 가지고 있는 되게 균형이 있는 음양합성입니다. 그래서 체형도 예쁘고 얼굴형도 예쁘고 이목구비도 예쁘고 균형이 맞아. 그래서 결국 나이 들어서 우리가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인상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왜 듣냐면 노력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은 사람이 예뻐져. 편안해져. 볼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좀 더 편안한 인상, 편안한 체형, 편안한 외모, 탈색, 혈색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건강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노력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얼굴 나중에 이제 체질 나오면 제가 한 분씩 얼굴 이렇게 한번 띄워보라고 제가 여러분들 체질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자, 손 좀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이거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이렇게 좀 얘기도 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은?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수업